그럴 거면 자기네들끼리 하지. 우리들끼리 다 해먹지. 뭐하러 그렇게 수고스럽게 문자를 보내요. 내가 돈 벌게 해줄게. 근데 다 사기죠. 가해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 어디까지 과연 구속이 될지, 이게 좀 실무에서 중요한데 없어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투자 사기 얘기 한번 해봅시다. 투자 사기 뭔가요? 문자로 오는 고수익 보장, 요것만 클릭하면 10에서 15% 돈을 꼬박꼬박 가져준다는 그 모든 것들, 여기에만 투자해봐. 내가 돈 벌게 해줄게. 근데 다 사기죠. 그럴 거면 자기네들끼리 하지. 우리들끼리 다 해먹지. 뭐하러 그렇게 수고스럽게 문자를 보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재테크 사기라고도 하죠. 누구에 의한 재테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테크, 줄여서 테크라고도 하고, 일명 리딩방 사기라고도 하고, 리딩방에 모여서 내가 리딩하는 대로 너는 그냥 따라오면 돼.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 한번 눌러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보면 이미 한 50명은 와 있어요. 내가 1번도 아니야. 그거 눌러보세요. 다 50명, 100명, 70명, 80명 이미 들어가 있어. 걔네들 뭐예요? 다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램. 예를 들어 50명이면 45명은 기계, 한 5명 정도는 키보드로 조정할 수 있는 5명이 있어. F1 누르면 뭐 옥순이가 얘기하고, F2 누르면 영철이가 얘기하고, F3 누르면 상민이가 얘기하고, 이렇게 한 5개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된 카카오톡 리딩방이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들어가서 현혹을 당하는 거죠. 몇 % 투자 이익을 얻었다는 광고물부터 시작해서 이거 해서 돈 벌었어요, 너무 좋아요, 짝짝짝 서로 칭찬하면서 하는 모든 사기가 투자 사기인데,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오늘은 그 중에서 가해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 어디까지 과연 구속이 될지, 징역은 둘째 문제고 당연히 세게 나오겠죠. 나쁜 짓 했는데. 자, 이 투자 사기 집단 한번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본사랑 총판,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본사는 속된 말로 이제 본부야, 본부. 본부가 뭘 하냐면 무슨 종목으로 투자 사기를 진행할지, 그 종목, 그리고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그리고 그 벌어들인 수익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자금 세탁까지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을 하는 애들이 본사입니다. 보통 얘네가 털리면은 크게 잡히기 때문에 보통 해외에 있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라오스 이런 데 숨어 들어가 있고, 총판이 실질적으로 리딩방 안에 쏙 피해자를 이제 가둬놓고 이런저런 감언이설로 꼬셔대는 애들, 얘네가 보통 총판입니다. 이런 게 보통 다수의 총판들이 하나의 본사의 관리하에 연결되어 있죠. 본사는 보통 총책과,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팀원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관리자가 있고 왜 총책이 있고, 이거는 이해가 될 텐데 왜 팀원들이 많이 필요하느냐. 자, 이 본사가 이 총판에게 일을 주려면 어떤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되냐면, 어디서 컴퓨터를 세팅해서 진행할지 그런 기초 자본도 내려줘야 되고, 피해자들의 정보에 대해서 총판에게 던져줘야 되고, 총판이 피해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자금들을 팀원들이 자금 세탁팀과 함께 돈을 세탁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팀원이 하고, 총판들하고 일일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얘네가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본사는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A 총판, B 총판, C 총판과 소통을 하면서 일감을 던져주게 되죠. 자, 총판은 보통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히 하나의 총판이 이루어지려면 얘네도 장소를 하나 잡아서, 보통 이제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하는데, 중심이 되는 하나의 사람과 피해자들을 양산시키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다수의 카톡방을 파서 거기서 피해자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현혹을 해야 되잖아요. 피해자가 그 카톡방에 들어왔다고 한 번에 피해가 되겠어요? 다수의 팀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쩌다가 피해자가 되는 거지, 그 카톡방에 왔다고 다 피해자가 양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총판은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의 구성원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이 주제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 불구속 그리고 구속, 누가 구속이 되고 누가 불구속이 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투자 사기 사건은 구속 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에도 위기 질서 있는 삼각형 모양의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크게 봐도 본사를 중심으로 각 총판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총판도 당연히 안에서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계보도를 그린 상태에서 수직적 위계 질서 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피해자에게 그렇게 쉽게 돈을 속된 말로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이죠.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수집을 하고, 시나리오, 어떤 멘트를 칠지 다 설정을 한 후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지는 이미지 파일, 광고, 기사들을 미리 다 만든 다음에 카카오톡방 안에 피해자가 들어왔을 때 정신없이 쏟아냅니다. 사전에 계획이 다 돼 있어요. 피해자들 어떤가요? 남녀노소, 돈이 있든 없든 가리질 않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어떤가요? 1명이요? 2명이요?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에게 피해금을 양산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고통도 늘어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의 규모 자체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인원이 검거가 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을 사회에 그냥 놔두면은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다 떠버리고 다닐 거잖아요. 그래서 불구속을 시켜버린 순간 이 조직 자체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폭파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원칙이에요. 본사 사람들 중에 당연히 총책, 관리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판에서도 팀장, 당연히 구속입니다. 자, 그러면 불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팀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팀원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범죄 기간이 한두 달로 짧아야 돼요. 서너 달, 6개월 이렇게 길더라도 간헐적으로 나가서 거의 알바 느낌으로 나가서 범죄 기간이 일단 작게 잡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팀원 이상의 역할로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팀원이 아니라 이런 관리자의 일부 역할을 중첩적으로 하는 팀원이라던가, 아니면 팀원인데 자기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해줬어. 본질적인 도구를 제공했다는 팀원. 이런 사람들은 역할이 제한적이지 않고 그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범죄를 하면서 받는 월급여. 자, 팀원이니까 당연히 이 팀장이나 관리자 등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게 되는데 200에서 400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간혹 팀원들 중에 피해자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탁월해.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양성해서 이 조직의 본질적인 수익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막 받습니다. 1000만원, 1500만원. 그런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크게
안겨줬기 때문에 범행의 본질적 기여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역시 불구속으로 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이게 좀 실무에서 중요한데 전과가 없어야 돼요. 특히 동종전과, 이거 무슨 죄예요? 사기범죄입니다. 사기 사건에 대해서 동종전과가 있으면 불구속으로 될 확률이 당연히 떨어지고, 행여나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전과, 벌금 정도면 충분히 고려가 되겠지만 그 이상의 집행유예라던가 불법 행위를 과거에 저지른 경험이 있어서 행실이 좋지 않다, 이러면은 불구속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런 4개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일부 팀원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팀원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일 잘해갖고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피해 금원을 가져간 사람들은 어김없이 구속 수사가 되는 것이 요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 사기 사건에서 이 가해자들 중에 과연 어떤 경우에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큰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한번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는 순간 구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투자 사기 사건의 구속, 불구속의 갈림길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도 관련된 내용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